지금 남편과의 관계가 절대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적이신가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아이들 때문에 남편과는 남남처럼 포기하고 지내자고 하니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시다고요. 그래서 이혼도 잘 지내는 것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도 뭐 하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채로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현재의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태인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혼을 하든 다시 잘 지내든 그냥 포기하고 살든 이 셋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착하는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싫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경우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이외에도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싫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남편의 경제력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쉽사리 하기가 힘들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고 그래서 나는 커서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어쩌면 평생 간직해왔던 내 꿈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내 소망을 포기하게 되면 내 인생이 모조리 망가지게 되고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남편에게 의존을 하고 배려를 바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딱 하면서 앞으로 각자의 인생만을 잘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부분은 없을 거니까요. 또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허황된 거고 그런 꿈을 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소망할 수 있기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는 우리가 남편에게 기대는 것도 특정 상황에 기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를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슬프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대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기준점을 현실에 둘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해봐야 되는 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바로 서보는 것입니다. 앞서 예시를 좀 이어가 보자면 우리가 남편의 경제력에 너무 기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혼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돈을 어떻게 적절히 잘 받아볼까, 남편과 어떻게 협상을 잘 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돈을 조금씩 벌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소망을 놓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소망은 잠시 잠깐 접어두고 우리 인생에서 다른 부분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집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고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인생의 영역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그런 것들은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데 지금 바로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들 말이죠. 만약 이 생각들을 그대로 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찾아오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패배의식과 자기 암시에 빠져 있고 실제로 이 생각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을 진짜 약이라고 속아서 먹게 되더라도 이 약이 실제로 병세에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되면 환자의 병세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반대로 환자가 이 약을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활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충분히 우리 스스로에게는 좋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이런 식의 생각과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떠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공해가는 경험을 쌓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것을 성공시키는 방법 중에 정말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스스로 내일은 빨리 일어나야 되지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빨리 일어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람을 듣자마자 3, 2, 1이라는 숫자를 마음속으로 카운트한다고 하면 이건 상대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경험을 성공시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3, 2, 1이라는 숫자를 센 뒤에 바로 일어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꿈을 대지 않고 신속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기 쉬울 거예요. 막상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큰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3, 2,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세워보자. 이 간단한 경험을 성공시키는 것만으로도 더 큰 목표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공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절로 바뀌어 나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떤 거창한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는 것, 나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5분 정도만 책을 한번 보는 것, 이런 자잘한 시도들과 성공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충전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남편에게 그리고 상황에게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절대 좋아질 수 없다 라고 믿고 계셨더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는 나 하기 나름이다 정도로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겁니다.